11일 동안 아무 말도 없던 배우가 결국 6글자를 남깁니다. 끝도 없네. 헛소문 퍼뜨리지 마라. 근데 이상하죠. 그 11일 동안 이미 동거 증거는 다 퍼졌거든요. 같은 집, 같은 가구, 같은 사진. 이거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걸까요? 2026년 4월 12일 익명의 SNS 계정 하나가 류은영과 송조아의 열애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문이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그 계정을 파고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해당 계정이 송조아의 부계정으로 의심된다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봤냐고요? 그 이유가 충격이거든요. 그 계정이 류은영과 송조아의 커플 페이지를 무려 1000일이 넘도록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3년 가까이요. 팬이면 자기 최애 배우 계정을 팔로우하지. 같이 연기한 상대 배우와의 커플 페이지를 3년씩 팔로우하진 않잖아요. 뭔가 직접적인 관심이 있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나옵니다. 그 계정으로 류은영 생일 라이브 방송 티켓도 받았어요. 팬 신청을 해서 당첨된 거잖아요. 공개 계정도 아니고 정체가 불분명한 그 계정으로 생일 라방 티켓을 받은 거예요. 단순 관망용 계정이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커플 관련 콘텐츠에는 좋아요가 찍혀 있었고요. 드라마 속 두 사람의 커플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두 배우의 자택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더니 가구가 같고 인테리어가 같고 바닥 마감재가 같더라는 거예요. 집이 같다는 뜻이에요. 동거 의혹이 터진 거죠. 사진 속 소파의 디자인과 색상이 같고 조명 스타일이 같고 바닥의 무늬와 마감까지 일치한다는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 팬덤이 얼마나 꼼꼼한지 아세요? 사진 하나에서 커튼 봉 색깔이 같다, 조명 형태가 같다, 바닥 타일 패턴이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비교 분석한 글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사진 비교 증거를 들이밀면서 동거를 주장하는 글이 수십만 건 공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팬들도 이 분석 글들을 번역해서 공유하기 시작했고 저료 커플이 실제로 사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중국 온라인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부계정 1000일 팔로우, 생일 라방 티켓, 동일 가구 사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열애설이 아니라 누군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도면 단순한 소문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 다음 날 2026년 4월 13일이에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소속사는 하루 만에 부인했어요. 빠르죠. 두 사람은 친구이자 협력 파트너일 뿐이며 열애 사실이 없다는 것. 소속사 명의의 공식 부인이었어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질문에는 답을 안 합니다. 그 계정, 진짜 본인 거냐 아니냐? 이걸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모두가 알고 싶었던 핵심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계정이 내 것이 맞다, 혹은 내 것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없었어요. 빠른 부인, 그런데 정작 핵심은 회피. 팬들은 오히려 더 찜찜해진 거예요. 왜 그 질문만 피했을까?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 팬들은 계정 내용이 오히려 송조아와 맞지 않는다는 반박도 내놨어요. 그 부계정에 2016년에 대학에 입학했다는 내용의 글이 있었는데 실제 송조아는 2018년에 대학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연도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정이 진짜 송조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일각에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함정 계정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도대체 그 계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진짜 핵심인데 그게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논란은 계속됐어요. 부계정 하나가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소속사는 하루 만에 부인했고 팬들은 그 부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고 증거라는 것들은 여전히 설명이 안 된 채로 떠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정작 이 소동의 남자 주인공인 류은영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도 없었어요. 이틀이 지나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넘어도 없었어요. 그렇게 11일이 흘렀어요.
2026년 4월 23일이에요. 류은영이 웨이보에 글을 올렸어요. 글자 수가 딱 6자예요. 끝도 없네. 헛소문 퍼뜨리지 마라. 6글자. 딱 6글자예요. 소속사 공식 입장도 아니고 길고 자세한 해명도 아니고 직접 자기 계정에 올린 딱 6글자예요. 이 6글자가 올라오는 순간 논란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나옵니다. 그 6글자가 담고 있는 감정이 뭔지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쳤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화가 단단히 났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11일이에요. 11일 동안 뭔가를 참다가 결국 더는 못 참고 직접 나선 거잖아요. 소속사도 아니고 매니저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요. 그 11일 동안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11일이었을까? 왜 바로 다음 날 소속사처럼 빠르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게 신중하게 때를 고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이 쌓이다 폭발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6글자, 왜 그렇게 짧게 썼을까? 할 말이 없어서 짧게 쓴 걸까요? 아니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짧게 쓴 걸까요? 저는 후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참을 만큼 참다가 한마디만 내뱉은 것, 그게 더 무서운 분노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6글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경 설명이 하나 필요해요. 지난해 중두 좀 보셨다는 분이라면 저료라는 드라마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5년 5월 13일 텐센트 비디오에 첫 방영되고 그해 6월에는 절강위성 TV를 통해 지상파까지 타면서 중국 전역을 완전히 휩쓸어버린 드라마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무협 트렌드에 맞춰 나온 드라마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건 그냥 메가히트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더라고요. 방영하자마자 화제를 독식하고 남자 주인공 류은영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여주인공 송조아는 또 그 특유의 눈빛으로 시청자들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버렸죠. 이 부분이 진짜 문제입니다. 드라마 안에서 두 사람은 가슴 아픈 로맨스를 연기했어요. 그 감정선이 너무 진짜 같았다고 많은 시청자들이 그 당시부터 말했었는데요. 류은영이 송조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연기 같지 않다는 말이 실시간 댓글에 넘쳤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드라마 속 설정 이상으로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방영 내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그냥 느낌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저료가 끝난 뒤에도 두 사람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드라마는 막을 내렸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감정선은 시청자들 마음 안에서 살아있었거든요. 그리고 2026년 들어서면서부터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도 두 사람의 열애를 암시하는 콘텐츠들이 조금씩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인 확인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4월 12일이 터진 거예요. 류은영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사람 인생을 알면 그 6글자가 더 묵직하게 느껴지거든요. 1990년생 랴오닝성 단둥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류은영이 4살 때 돌아가셨어요. 4살이에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운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어머니는 재혼을 했고 류은영은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엄마이고 아버지이고 가족 전부였던 거잖아요. 그 시절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세요? 저는 그 대목에서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 음악 교육이요? 없어요. 제대로 된 보컬 트레이닝 받은 적 없어요. 레슨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목소리 하나, 노래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 갖고 살아온 거예요. 요리사도 하고 웨이터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어요. 그러다가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하나 들고 거리에서요. 알아주는 사람 없이, 무대도 없이, 조명도 없이 그냥 거리에서요. 그게 틱톡을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거리에서 노래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인기를 발판으로 배우로 전향했어요. 그리고 저료로 터졌어요. 거리의 가수에서 중국 최정상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짐작이 가세요?
이 사람이 거리에서 노래하던 시절부터 쭉 응원해온 팬들은 저료의 성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눈물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리고 류은영 본인은 얼마나 버텼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아이가 전문 교육도 없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중국 최고의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됐어요. 이 서사만으로도 이미 드라마예요. 진짜 드라마가 드라마를 이긴 거죠.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쌓아온 것들이 더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6글자가 그냥 화난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자기 전부를 지키고 싶었던 사람의 반응으로 읽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1일 만에 6글자를 썼어요. 끝도 없네. 헛소문 퍼뜨리지 마. 저는 그 말이 그냥 소문에 대한 부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온 시간들, 쉽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그 6글자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거리에서 노래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요. 자, 이제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진짜 사귀는 걸까요? 아니면 오해인 걸까요? 진짜 열애라고 보는 쪽 주장은 이렇게 정리돼요. 가구와 인테리어가 동일하다는 사진 증거가 있어요. 부계정으로 의심되는 계정이 커플 페이지를 1000일 넘게 팔로우했어요. 그 계정으로 생일 라방 티켓을 받았어요. 커플 관련 콘텐츠에 꾸준히 좋아요를 눌렀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나옵니다. 소속사 해명이 부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했어요. 하나하나 따지면 다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지만 이걸 다 한꺼번에 놓고 보면 단순한 소문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적인 정황이 너무 많다는 게 이쪽 입장이에요. 오해일 뿐이라고 보는 쪽 주장도 있어요. 부계정의 대학 입학 연도가 실제 송조아와 맞지 않아요. 2016년 입학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송조아는 2018년 입학이에요. 이 연도 차이가 꽤 결정적이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계정일 가능성이 있어요. 가구가 같다는 것도 같은 인테리어 브랜드나 같은 모델을 썼을 뿐일 수 있어요. 중국에서 인기 있는 인테리어 브랜드는 전국에 매장이 있고 같은 제품을 쓰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소속사가 이미 공식 부인을 했고 류은영 본인도 소문이라는 취지로 직접 반응했어요. 의심 계정은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됐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확실한 결론이 없는 상태예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도 몰라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확실한 건 두 가지예요.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쉽게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게 확실한 증거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런데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신기했어요. 증거는 계속 나오는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 말이 없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11일. 그 사이에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같이 산다, 사귀고 있다, 숨기고 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보다 우리가 이미 그걸 믿어버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실이면 왜 말을 안 할까? 아니면 사실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근데 저는 이 질문이 더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증거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고 싶은 걸 증거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결국 이거 하나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추측을 사실처럼 믿게 될까요? 류은영이 저료에서 그토록 진하게 감정을 쏟아낸 건 그가 그만큼 연기에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거리에서 노래하던 그 열정 그대로 연기에도 쏟아부은 거잖아요. 전문 교육도 없이 오로지 열정 하나로 올라온 사람이 그 무대에서 전력을 다한 결과가 저료의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이런 논란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느꼈을 황당함이 6글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끝도 없네. 헛소문 퍼뜨리지 마. 지쳤다는 말이기도 하고 억울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냥 내 일 좀 하게 내버려 두라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거리의 가수가 중국 최정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왔는데 이런 식으로 소비되는 게 그냥 넘어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가구가 같고 인테리어가 같다는 사진. 비교 증거, 여러분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반반이에요. 사진이 있다는 게 무시하기 어렵긴 한데, 그게 동거를 뜻하는 건지는 또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브랜드 제품이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같은 공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류은영이 11일 만에 직접 나선 것. 어떻게 보이셨어요? 침묵이 길었던 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반대로 그 침묵이 이미 답이라고 신경도 안 썼다는 뜻이라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을 만큼 참다가 터뜨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었나요? 세 번째, 저료 다 보신 분들은 두 사람. 케미 어떻게 느끼셨어요? 드라마 보면서 혹시 이거 진짜 아닌가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그런 장면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장면에서 그런 느낌이 왔는지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야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의심 계정은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됐고 가구 비교 사진들은 아직도 온라인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류은영은 6글자 이후로 이 이야기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요. 송조아도 소속사 입장 이후로 개인 해명은 없었어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두 사람 모두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만약 진짜 예쁜 인연이라면 언젠가 직접 말해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요. 복잡하죠. 팬 마음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 반, 맞으면 좋겠다는 마음 반, 이게 팬이 가진 가장 솔직한 감정 아닐까요? 류은영은 2026년 2월에 매개총생이라는 드라마를 텐센트 비디오에서 공개했어요. 저료로 정상에 오른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거리의 가수가 꿈을 향해 달려온 그 에너지,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사람 앞에 어떤 이야기가 더 펼쳐질지 저는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저료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파볼 거예요. 드라마 안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장면들, 왜 그 장면들이 그토록 사람들 마음을 흔들었는지, 거기에 얽힌 비하인드 이야기들까지요. 오늘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